지금부터 제3장 안전지원 및 안전관리의 예상문제 풀이와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험 징후 발견, 보고 체계, 그리고 주거환경 안전점검과 같은 생활지원사의 중요한 안전관리 역할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상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시험 대비를 위한 핵심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신 후 해설을 통해 정답과 이유를 함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예상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안전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보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보기입니다. 의료적 처치를 중심으로 한 치료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안전지원은 의료행위나 치료 활동이 아닙니다. 생활지원사는 의료처치를 수행하는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위기 발생 후 사후 조치에 중점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지원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 역시 안전지원의 개념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 3번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확인, 보고, 중심의 예방적 돌봄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안전지원은 바로 이러한 예방 중심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위험 요소를 확인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보고하고 필요한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됩니다. 다음으로 4번 보기입니다. 생활지원사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역할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도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 보기입니다. 시설 내 안전관리만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안전지원은 시설뿐 아니라 대상자의 가정, 생활환경, 이동 과정 등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관찰, 확인, 보고 중심의 예방적 돌봄 활동이다입니다. 정리하면 생활지원사의 안전지원은 독단적인 조치보다는 관찰, 확인, 보고, 그리고 기관 연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상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생활지원사의 안전지원이 중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보기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보기입니다.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지원의 목적은 행정 업무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지원사의 안전 지원은 대상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보기입니다. 대상자의 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가 예방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안전 지원의 핵심 목적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도 정답이 아닙니다. 이제 3번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위험 요인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 환경에서는 바닥의 물기, 전선, 가스 누출, 작은 장애물 등 아주 작은 위험 요소라도 방치될 경우 낙상 사고, 화재, 건강 악화와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사가 이러한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설명이 안전 지원의 중요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보기를 보면 의료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가 아니며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역할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기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 보기입니다.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안전을 보조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보호자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생활지원사의 안전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작은 위험 요소라도 방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활지원사는 항상 생활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예상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정기 방문 및 전화 확인 시 생활지원사가 중점적으로 관찰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문제는 생활지원사가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관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표정과 말투입니다. 대상자의 얼굴 표정이나 말투는 정서 상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거나 표정이 어두워진다면 우울감이나 건강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생활 지원사가 관찰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2번 보기입니다. 움직임과 반응 상태입니다. 대상자의 움직임이 둔해졌거나 반응이 느려지는 경우 신체 기능의 변화나 건강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생활지원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음 3번 보기입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집안의 정리 상태나 위생 상태, 위험 요소 등은 대상자의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관찰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올바른 관찰 항목입니다. 이제 4번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처치 필요 여부 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처치가 필요한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의 역할입니다. 생활지원사는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의료적 판단을 직접 내리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보기가 옳지 않은 보기, 즉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5번 보기입니다. 정서 상태의 변화입니다. 정서 상태는 고독감이나 우울감, 사회적 고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사가 관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해 보면 생활지원사는 정기 방문이나 전화, 확인을 통해 대상자의 신체 상태, 정서 상태, 그리고 생활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고하고 필요한 지원과 연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의료처치 필요 여부 판단입니다. 이제 네 번째 예상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전화 안부 확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이상 징후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전화 상담이나 전화 안부 확인을 할 때 생활 지원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혈압 수치 변화입니다. 혈압 수치는 혈압계를 통해 직접 측정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서는 혈압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보기는 전화 확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2번 보기입니다. 응답 속도와 음성의 힘입니다. 전화 통화에서는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 말의 흐름, 목소리의 힘, 발음의 명확성 등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응답이 매우 느리거나 목소리가 약해진 경우에는 무기력, 건강 악화, 우울감 또는 의식 저하와 같은 이상 징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안부 확인을 통해 가장 현실적으로 관찰 가능한 항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3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처방 약의 성분입니다. 약의 성분은 의료 정보에 해당하며 전화 통화를 통해 관찰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기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보기입니다. 검사 결과 수치입니다. 검사 결과 수치는 병원 검사나 의료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전화 안부 확인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기도 정답이 아닙니다. 마지막 5번 보기입니다. 병원 진단명입니다. 진단명 역시 의료진이 판단하는 전문적인 의료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화 상담을 통해 생활 지원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해보면 전화 안부 확인에서는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 음성의 힘, 말의 흐름, 반응 속도 등을 통해 건강 상태나 정서 상태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응답 속도와 음성의 힘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예상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ICT 안심장비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ICT 안심장비는 최근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많이 활용되는 안전관리 보조 장비이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1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생활지원사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CT 안심장비는 생활지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장비는 위험 상황을 감지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며 대상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은 여전히 생활지원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다음 2번 보기입니다. 의료 진단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CT 안심 장비는 의료 진단을 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이 장비는 주로 활동 감지 센서, 가스 감지기,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등과 같이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의료 진단 장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3번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상황을 자동 감지하여 알림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CT 안심 장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 누출, 화재 발생, 장시간 움직임이 없는 상황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장비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보호자나 기관에 알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사용 여부는 생활지원사가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과 함께 생활지원사도 장비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설명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 보기입니다. 설치 후 관리가 필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CT 장비도 설치 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안전관리 기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ICT 안심 장비는 생활지원사의 업무를 대신하거나 의료 진단을 하는 장비가 아니라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보조 안전 장비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이상 상황을 자동 감지하여 알림을 제공한다입니다. 이 문제는 ICT 안심 장비와 관련하여 생활지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ICT 장비는 돌봄 현장에서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사가 어디까지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1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장비를 임의로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CT 안심 장비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생활지원사가 임의로 설정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비 설정 변경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다음 2번 보기입니다. 장비 고장을 개인적으로 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장비 수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직접 수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장을 발견하면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보고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 역시 맞지 않습니다. 이제 3번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지원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생활지원사는 대상자를 방문하거나 안부 확인을 할 때 ICT 안심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 알림이 발생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보기입니다. 장비 알림을 무시해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CT 장비의 알림은 대상자의 안전과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알림이 발생하면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 보기입니다.
의료적 판단을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생활지원사의 역할은 장비를 직접 조정하거나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보고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입니다. 이 문제는 고위험군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생활지원사 업무에서는 대상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자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1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외부와의 교류가 있고 신체 활동도 비교적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립이나 건강 악화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위험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2번 보기입니다.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대상자입니다. 정기적으로 외출을 한다는 것은 생활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사회적 고립 가능성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상자 역시 고위험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3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최근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대상자입니다.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에는 낙상, 질병 악화, 응급 상황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체 기능 저하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자는 집중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자와 동거하는 대상자입니다. 보호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보기입니다.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대상자입니다.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지역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립 위험이 비교적 낮습니다. 정리해보면 고위험군 대상자란 사고, 질병 악화, 고립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지원사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최근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대상자입니다. 이 문제는 위험 징후를 발견했을 때 생활지원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생활지원사 업무에서는 위험 상황을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정해진 보고 체계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먼저 1번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본 후 다음 방문 시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 징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방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험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신속한 보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2번 보기입니다. 개인 판단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대상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지만 위험 상황을 개인의 판단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건강 악화나 안전 문제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3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즉시 전담 사회복지사나 수행기관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보고 체계입니다. 생활지원사는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전담 사회복지사나 수행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보기를 보면 보호자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기관의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보호자에게만 알리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5번 보기입니다. 기록만 남기고 조치는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 상황에서는 기록도 중요하지만 즉각적인 대응과 보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생활지원사는 위험 징후를 발견했을 때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지연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보고 체계에 따라 즉시 전담 사회복지사나 수행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즉시 전담 사회복지사나 수행기관에 보고한다입니다. 이 문제는 가스와 정기 안전 점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묻는 문제입니다. 생활지원사의 안전지원 업무에서는 가정 내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1번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점검은 연일 회만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와 전기 안전 점검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 번만 점검해서는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2번 보기입니다. 가스 냄새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 냄새는 가스 누출의 가장 대표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가스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제 3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상 발견 시 즉시 사용 중단을 안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나 전기 설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해당 기기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기관이나 관련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직접 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가스나 전기 설비를 직접 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수리는 반드시 전문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 보기입니다. 정기 안전은 대상자 책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관리는 대상자 개인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지원사가 함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면 가스와 전기 안전 점검의 핵심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이상 발견 시 즉시 사용 중단을 안내한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낙상 위험 예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공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생활지원사의 안전지원 업무에서 낙상 예방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작은 낙상도 골절이나 장기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활 공간에서 낙상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1번 보기, 거실 TV 주변을 보겠습니다. 거실은 생활 공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으로 점검해야 할 공간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다음 2번 보기 베란다 외부입니다. 베란다도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가장 자주 이동하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3번 보기 욕실, 현관, 침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공간은 실제로 노인의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욕실은 물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럽기 쉽고 현관은 신발을 신고 벗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침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동할 때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문턱, 조명 부족, 미끄러운 바닥 등 낙상 위험 요인이 많이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생활 지원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정답입니다. 다음 4번 보기, 주방 수납장 내부는 직접 이동하면서 낙상이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5번 보기, 창고 공간 역시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점 점검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해 보면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동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욕실, 현관, 침실은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3번 욕실, 현관, 침실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지원사의 안전지원과 위험 관리에 대한 핵심 내용과 예상 문제 풀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즉시 보고하고 예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